그림자가 길어지는 오후 4시는 참 묘한 시간이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아직 해가 밝으니 말이다. 남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나머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어떤 일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주위가 어둑해지곤 한다. 그냥 무엇이라도 할 걸 하는 아쉬움만 뒤로 한 채 더 길어지는 그림자와 함께 또 사라져가는 하루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한다. 문득 지금 인생 시간이 오후 4시처럼 느껴진다. 마치 길 모퉁이에 서 있는 느낌이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딱히 무엇을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그만 내려놓기에는 아직 아쉬운 시간이다. 길을 쓰고 두 손에 가득 담아도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버리는 고운 모래처럼 텅 빈 마음과 공허한 동공만이 남은 채 끝도 없는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놓인 느낌이 든다.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오느라 그동안 방치해둔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 더불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함께 꾸려갈 주위 사람들도 보듬어야 한다. 좋든 싫든 인생의 전반부를 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후반부에 뛰어들어야 한다. 인생 후반부는 전반부의 부록이 아니다. 오히려 여태까지는 더 의미 있는 인생 후반부를 위한 예행 연습을 해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행보가 인생 전체의 모습을 결정한다. 여태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감싸고 위로하며 이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어루만져야 한다. 인생 오후 4시는 전체 인생의 모습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보이는 데까지 가면 길을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날이다. 회한과 허무가 온몸을 휘감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도 떠오른다.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있을 바람의 길을 묻는다. 바람이 무심하게 대답한다. 나도 길을 잃었어. 그래도 바람은 여전히 길을 만들고 있다. 길이 넓고 평평하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나를 위한 길이 아니면 마음 둘 필요 없다.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갈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서 보면 저 앞에 누군가 걸어간 발자국이 어렴풋이 보이곤 한다. 한참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서툴지만 나도 길 하나를 만들며 걸어왔음을 알게 된다. 가끔 돌아보는 것은 미련 때문만은 아니다. 올망졸망 머리를 들이밀며 나를 향하고 있는 내 발자국들을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깨닫곤 한다. 내 발걸음이 길이 되었구나. 기쁨과 후회가 뒤섞여 있는 인생이지만 열심히 나를 향해 있는 내 발자국들은 나의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 어깨를 다독이며 이제 또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이다. 길 모퉁이에서 꼬불꼬불 펼쳐져 끝이 안 보이는 길을 만나면 드는 생각이 있다. 저만치 보이는 데까지 가면 뭐가 있을까? 저 모퉁이를 돌면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늘 저만치 가보고 싶고 그곳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을지 궁금해진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함께 길을 걸으면 거짓말을 자주 하셨다. 아빠, 아직 멀었어? 다리 아프단 말이야.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리고 한참을 더 걷곤 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다 왔다는 것은 늘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그 거짓말 덕분에 끝까지 걷곤 했다. 아직 갈 길이 멀 때도 기운이 빠지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지나쳐 왔음을 느낄 때 더 당혹스럽다. 인생에 후지는 없으니 말이다. 조금 더 찬찬히 주위를 살피며 길가의 들꽃에도 눈길을 주고 왔어야 했는데 올망졸망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왔어야 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데 자꾸 지나온 길이 마음에 남는다. 그렇게 걷다 보면 길 모퉁이에 다다른다. 길 모퉁이를 돌 때면 마음속에 파르르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찾아온다. 저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까? 일단 모퉁이를 돌면 어설프지만 또 다음 모퉁이를 향해 눈앞에 놓인 길을 뚫레뚫레 한 걸음씩 내디딘다. 모퉁이는 또 새로운 발걸음의 시작이 된다. 열심히 걷다 잠시 멈추고 새로운 모퉁이를 돌기 전에 내가 걸어온 발걸음을 돌아볼 때 내 발걸음이 애틋해진다. 내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앞만 보고 열심히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리도 삐뚤빼뚤 갈지자로 걸어왔구나. 그래도 길을 잃지는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나처럼 우둔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을 이렇게 오늘도 걷게 하니 모퉁이 길은 늘 고마운 존재다. 내가 세운 뜻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말고 내가 세운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길 모퉁이는 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곳이다. 인생 시간 오후 4시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돌아온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길을 만나면 걸음을 멈추고 늘 걸어갈 길을 한참을 쳐다본다. 이제는 아버지 대신 아들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냐고 묻는 아들에게 말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산을 오르다 보면 이미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게 마련이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거짓말을 등산객들에게도 듣곤 한다. 그 조금이 사람에 따라 10분일 수도 1시간일 수도 반나절일 수도 있다.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다. 어느 길이나 초행길인 경우는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더 멀고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 직접 올라가 봐야 한다. 그 조금의 의미는 윤종신은 노래 오르막길에서 계속 올라가면 결국 다 만난다고 한다.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정상은 뾰족해져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고 남 얼굴 다시 보기 힘든 일을 하며 산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다. 가봐야 한다. 직접 내디뎌봐야 저 모퉁이 돌아 저 고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오르막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평지를 걷는 사람도 있고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면 땀을 뻘뻘 흘리며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힘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내리막길이 더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 아직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데 어느덧 부모가 되어 무럭무럭 커가는 내 아이들을 보면 평범하게 자란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 골목에서 신나게 뛰놀며 지내다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는 찾아왔지만 별 사건이나 사고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재수는 했지만 대학에 무난히 들어가고 남들처럼 2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오고 복학 후 열심히 토익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입사원서 제출해 취직하고 6년 연애 후 30에 결혼해서 딸과 아들 하나씩 낳고
회사에서는 남들처럼 여러 경력을 쌓으며 때 되면 승진하고 이젠 빠져나오는 뱃살을 한탄하고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아쉬워하는 중년이 되었다. 참 평범한 인생이다. 가끔은 축 처진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과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방문 꼭 걸어 잠그고 밤늦도록 게임하고 친구와 소곤소곤 통화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 아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살아온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보며 갖는 소망이 있다. 이 아이들도 큰 변고 없이 나처럼 평범하게 살아서 평범한 부모가 되어 평범하게 아이들 낳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평범함이란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사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이 아파야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이 평범한 하루를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가장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특별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발걸음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가장 특별하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응원하며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젊은 시절의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다. 틈만 나면 크고 작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지워가곤 했다. 빼곡하게 쓰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를 느껴본 사람만 알 듯 싶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을 때 주어짐을 깨달으며 다시금 신발끈을 메어본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프로 골퍼가 되면 무조건 행복할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쉴 틈이 없어진다. 매일 골프를 치는 것보다 잘해야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새벽 별 보면서 시간을 쪼개 골프를 즐길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은 말한다. 일상이 지루하거나 지쳤을 때 떠나는 여행은 설렘이 있었다. 그러나 여행이 일상이 되니 더 이상은 여행이 즐겁지 않았다. 행복한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맞닥뜨리는 환경보다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가짐이 행복을 좌우한다. 10년쯤 지나서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 아마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으면 행복하다 느끼지 않을까? 아침을 맞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 생각나면 삶이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을까? 행복은 물리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마음을 잘 다독여줘야 하는 이유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는 없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숲길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날 피톤치드 가득한 오솔길을 걷다가 만난 빨갛고 작은 열매가 예뻐서 한참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만 도무지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사람 이름은 잘 외우는데 새 이름과 나무 이름, 꽃과 열매 이름은 아무리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곤 한다. 코스모스와 벌개미취를 구분하는 것도 50이 넘어서야 가능했다. 이름까지 기억하고 보듬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거칠고 큰 나무들 사이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 열매가 예뻐서 한참을 눈으로 보듬어줬다. 모든 열매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다. 아무리 작은 씨앗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씨앗은 땅 위로 싹을 틔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적어도 1년은 기다린다. 어떤 체리 씨앗은 땅 속에서 묵묵히 100년을 기다린다고도 한다. 숲에 가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라면 땅 속에서 언젠가는 자신도 싹을 틔우기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나무가 100그루 이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과 속 씨앗이 몇 개 있는지 알지만 그 씨앗이 나중에 몇 그루의 사과 나무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하루를 보내서 실망스러운가? 하루 잘 건너온 것도 대단한 것이다. 무시해도 될 하찮은 열매는 없듯 아무것도 아닌 하루는 없으니 말이다.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의 하루는 언젠가 싹을 틔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씨앗이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정성껏 보듬어주고 싶다.